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제32강입니다. 자, 우리는 거친 파도를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렬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4가지 정렬 중에서 2개가 끝났어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을 끝냈고, 자, 선택 정렬, 버블 정렬을 응용한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도전을 했습니다. 조금 멀미가 나지만 그래도 잘 참고 이겨내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삽입 정렬 정리하고요. 33강에서 병합 정렬 정리하면 정렬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태풍, 진법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 시험장에서 받아보실 문제를 우리는 이미 공부했을런지도 몰라요. 최근에 다 기출문제가 변형돼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렬 문제나 진법 문제만 아니라면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거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야죠. 만약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놓고 혹시라도 정렬이나 진법 안 나올 확률이 크겠지. 지금까지 것만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것만 공부하고 자,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공부할 진법과 정렬을 등한시한다면. 근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출제됐다면 낭패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놓은 거 다 헛수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진법 문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물론 저 자식은 뭐 다 안 어렵대. 난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막 못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면 복습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우리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죠? 조금만 더 기운 내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렬 중에서 삽입정렬인데 삽입정렬은 이미 2번 기출이 됐는데요. 2006년 2회 산업기사에서 기출됐고요. 2007년 2회 기사에서 기출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고 변수 이름만 바꾸고 괄호만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006년 2회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저와 함께 정복해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2007년 2회 기사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워크시트로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순서도 똑같아요. 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변수명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삽입정렬이 돌아가는 전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고요. 자, 기출 문제 하나 정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정렬은 아마 출제되면은 크게 응용돼서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삽입정렬은 어차피 방법 자체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제가 된다면 이전에 기출된 순서도가 거의 그냥 그대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정렬 원리부터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정렬이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순서도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순서도 분석하는 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순서도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예요. 순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순서도 아니냐? 물론 그렇죠. 알고리즘을 표현한 게 순서도죠. 그러나 그 알고리즘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순서도를 분석하는 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순서도 분석하는 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순서도가 돌아가는 실질적인 내용,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삽입정렬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순서도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분석해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삽입정렬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삽입정렬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50명의 학생이 일렬로 쭉 서 있는데 자, 키 순서대로 서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으로 서 있습니다. 자, 이 50명의 학생을 작은 키부터 순서대로 키 순서대로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열이면 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맨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놈,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이 있으면 두 번째 놈을 끌어내서 첫 번째 놈하고 이렇게 키를 대보고 그래서 끼워 넣고 그 다음 세 번째 놈 끌어내서 앞에 있는 두 놈하고 이렇게 키를 재가지고 그 놈 어디다 넣어야 될지 끼워 넣고 그 다음 네 번째 놈 끌어내서 그 앞에 있는 세 놈, 자, 앞에 있는 세 놈은 이미 키 순서대로 섰겠죠? 그 놈들하고 비교해서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면은 50명의 학생을 키 순서대로 쭉 세울 수 있겠죠. 아마 대부분 이 방법을 쓰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삽입정렬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미 삽입정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명령을 내릴 거냐, 프로그램을 짤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삽입정렬의 원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 안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뒤죽박죽 키 순서대로 서 있다면 맨 앞으로 가서
맨 앞에 있는 놈하고 두 번째 있는 놈하고 두 번째 있는 놈을 끌어내서 그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그죠? 삽입정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놈부터 끌어내서 그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놈 끌어내서 첫 번째 놈하고 키 비교해서 만약에 작은 키가 앞으로 와야 된다면 근데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아요. 그러면 자, 이 놈을 뒤로 밀어버리고 두 번째 놈을 앞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삽입정렬이에요.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두 번째 놈부터 끌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놈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섯 번째 놈을 끌어냈으면 그 앞에 있는 다섯 놈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차례차례 비교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놈을 끌어내서 다섯 번째 놈하고 비교하고 네 번째 놈하고 비교하고 세 번째 놈하고 비교해서 자, 적당한 키가 됐을 때 끼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삽입정렬의 키포인트입니다. 아,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무슨 이야기인지 끄덕끄덕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이해는 다 끝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리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배열에 83497이라고 하는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걸 삽입정렬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앞으로 와서 두 번째 놈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놈을 끌어내서 그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해서 끼워 넣고 세 번째 놈을 끌어내서 그 앞에 있는 두 놈하고 비교해서 위치로 끼워 넣고 네 번째 놈을 끌어내서 그 앞에 있는 세 놈하고 비교해서 적당한 위치로 끼워 넣고 이게 삽입정렬이에요. 됐나요? 자, 지금 말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옮기면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시키면 되냐면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i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2로 잡아요. 자, 이 i 변수의 초기값을 2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놈부터 끌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놈을 끌어내서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 순서도에서는 기출문제에서 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놈을 끌어냅니다. 자, 키 변수에다가 이렇게 끌어내요. 자, 두 번째 놈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키 변수를 끌어냈으니까 이 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 앞에 있는 놈들하고 비교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아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놈은 지금 이 놈이 2번지 놈이니까 그 앞에 있는 놈은 1번지죠. 자, 따라서 비교되는 놈을 j2번지라고 한다면 j 값은 1번지부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i 이전 놈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선택정렬과 반대죠. 선택정렬은 어땠어요? 요 놈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할 때 다음 놈하고 비교를 했죠. 따라서 요 놈이 i라면 요 놈이 j라면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 다음 놈하고. 오케이? 그래서 선택정렬은 어떻게 됐어요? j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i는 1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벌써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셨습니까? 복습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1부터 n-1까지 가잖아요. 그 안에서 j값은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죠. i 다음 놈부터 i 플러스 1부터 n까지 가죠. 그래서 자, 선택정렬에서는 요 놈이 비교가 될 때 맨 처음에 다음 놈하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삽입정렬은 반대죠. 삽입정렬은 반대로 자, 이 놈을 비교할 때 그 앞에 있는 놈들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i라면 요 놈이 j라면 j 값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i-1부터 항상 시작해야 되겠죠? 5번지 값이라면 4번지랑 비교가 시작되는 거고 7번지 값이라면 6번지랑 비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j 값은 이렇게 이씩 감소해 가니까 j는 j-1하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굳이 반복문으로 표현하자면 j 변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j 변수 값은 i 바로 이전 놈부터 i-1부터 마지막 1번지가 될 때까지 일씩 감소하는 거죠. 반복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아, 자, j 값은 i 바로 이전 놈부터 계속 비교해서 마지막 1번지에 있는 놈까지. 그러니까 j의 초기값은 i-1을 받아서 j는 j-1로 계속 일씩 감소해 가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지금 우리 알고리즘 하나하나 다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따라서 j값이 1부터 시작합니다. i-1번지. 자, 따라서 1번지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합니다. 키변수로 끌어낸 2번지의 데이터 3하고 j2번지, 다시 말하면 1번지의 값 8하고 비교를 해요. 자, 키변수의 값은 3이고 요 놈은 8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3을 끌어냈어요. 근데 얘가 8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이 1위로 와야 되고 3이 1위로 들어가야 되죠. 8이 1위로 와야 되고 3을 여기다 넣어야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은 쉽게 했지만 이걸 이제 컴퓨터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비교를 해야 됩니다. 키 변수로 끌어낸 값과 자, 이 배열이 만약에 A 배열이라면
A 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하죠. 그죠? 자, J번지는 1번지니까 키 변수 3이고 J는 1이니까 1번지 값 8과 비교해요. 그러면 3과 8을 비교했는데 누가 더 커요? 배열에 있는 값이 더 크죠, 지금. 자, 여기는 3이고 A 배열의 1번지 값은 지금 8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yes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요 놈이 더 크니까 얘를 이리로 밀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3은 이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리 바꿈이 아닙니다. 얘하고 자리 바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배열의 J번지 값, 다시 말하면 1번지 값 8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자리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J 플러스 1번지죠. 다시 말하면 A 배열의 J번지 값을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라 이 소리죠.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라. 다시 말하면 요 놈이 더 크면 요 놈을 다음 번지로, 다음 주소 값으로 여기로 밀어버리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8이라는 값이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로 들어와서 얘가 8로 바뀌죠. 자, 그러나 여기 있던 3은 없어졌지만 키 변수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이 놈을 여기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여기로 들어오면 되죠? 자, 여기로 3을 넣어버리면 두 데이터가 정렬이 됐죠. 오케이? 아하, 이렇게 이래전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2번지 값을 결정해서 얘를 밀었고 2번지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3번지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I 값이 2에서 3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3번지에 있는 데이터 4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눈으로 보면 딱 나오죠? 4는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는 공간이 없으니까 얘를 이리로 밀어버리고 4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이 과정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수행되느냐. 자, i가 3이니까 j는 i-1번지니까 j는 자, 이따 3번지의 값 4를 여기다 끌어내고 키 변수로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3번지니까 j는 i-1 다시 말하면 2번지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2번지부터 비교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키 변수의 값하고 A 배열의 J번지, 2번지 값과 비교를 합니다. 자, 지금 키 변수에 4가 있고 여기에 8이 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랑 똑같은 경우죠. 그죠? 키 변수 값보다 지금 뭐가 더 큽니까? A 배열의 J번지 값이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리라 했죠? 자, J번지는 2번지니까 2번지 값을 3번지 값 여기로 밀어버려야 돼요. 8을 이리로 밀어버립니다. 자, 따라서 8이라고 하는 2번지 값이 3번지로 복사돼서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J는 1이 돼야 됩니다. J는 J-1. 자, 따라서 J값 1 됐어요. 그러면 자, 배열 1번지의 값 3과 키 변수에 있는 4를 비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가 됐네요. 그죠? 키 변수에는 지금 4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 배열의 J번지 값에는 지금 얼마가 있어요? 3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자, 이 배열 값이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A 배열의 J번지 값을 다음 번지로 밀어버리니까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노가 되죠. 이게 S고 자, 지금 노가 되죠. 지금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키 변수에 있는 값이 더 크죠. 자, 요 놈은 4고 요 놈은 3이잖아요. 이 놈이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놈은 그대로 있고 이 키 변수에 있는 4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3, 4, 8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놈이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키 변수 값을 넣으면 되겠죠. 키 변수 값을 어디로 옮기냐 하면 A 배열에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그렇죠. J 플러스 1번지죠. J가 1이니까 지금 이 자리는 J 플러스 1번지, 2번지잖아요. 자, 따라서 키 변수의 값을 A 배열에 J 플러스 1번지로 옮겨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하. 키 변수로 끌어낸 값보다 A 배열의 J번지 값, 배열에 있는 값이 더 크면 그 배열에 있는 값을 다음 자리로 밀어버려야 되니까 A 배열의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 다음 번지로 밀어버리란 이야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키 변수의 값이 더 크면 키 변수의 값을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로 갖다 넣으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키 변수에 있는 4라는 값이 J 플러스 1번지니까 J는 1이니까 2번지죠. 여기로 4가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3, 4, 8이 정렬이 끝났잖아요. 지금 삽입정렬 순서도 우리가 이제 막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2회전이 끝났습니다. 3회전 들어가면 I 값이 4가 되면서 자, 4번지에 있는 이 9라는 값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I가 4가 되면서 이 9라고 하는 값이 키 변수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J 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요 놈, 전놈 따라서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i-1번지. 자, 따라 j는 3번지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키 변수의 값하고 3번지의 값 8하고 비교합니다.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키 변수에 있는 값보다 얘가 크면 뭐라고 했냐면 키 변수 값이 a 배열의 j번지 값보다 키 변수 값이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키 변수 값을 갖다 넣어야 된다 했죠? 어디다 갖다 넣는다 했어요?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로 넣는다 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러면 키 변수 값 9가 j 플러스 1번지면 j가 3이니까 j 플러스 1번지는 4번지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 이 소리예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9를 끌어냈는데 얘들이 이미 다 정렬이 돼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얘보다 얘가 크니까 얘는 당연히 다시 이 다음 자리로 여기로 넣어야 되잖아요.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 변수 값과 A별의 J번지 비교해서 키 변수 값이 더 크면 그러면 그 키 변수의 값을 A별의 J 플러스 1번지로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J가 3이니까 J 플러스 1번지 4번지죠. 여기로 다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9는 위치가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3회전이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4회전은 이제 5번지에 있는 요 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해야 돼요. 따라서 i가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값을 또 키 변수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 앞에 있는 놈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j는 어떻게 됩니까? i보다 1 작은 4부터 시작하겠죠. 자, 따라서 4번지와 비교합니다. 7과 9 비교했더니 9가 더 커요. 배열의 값이 더 크면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리죠. 자, 따라서 4번지 값이 5번지로 밀리고 그죠? 그 다음 j가 1 감소해서 3이 됩니다. 그럼 3번지의 값 8과 비교했더니 자 7보다 또 8이 더 커요. 그럼 요 놈을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또 밀어야 되겠죠. 그죠? 3번지 값을 4번지로 밀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j가 2가 됩니다. j는 계속 2씩 감소하죠? 자, j는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2번지 값 4하고 비교했는데 자, 이번에는 키 변수 값이 배열 값보다 더 크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키 변수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넣으면 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7이라는 값은 j가 지금 2니까 j 플러스 1이면 3번지 여기죠? 여기에 갖다 넣어라. 결정됐죠? 따라 7이 이렇게 들어오죠. 끝. 자, 그러면 데이터 정렬이 끝났죠. 삽입 정렬 원리 이해되십니까? 자,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자, i 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i의 초기값은 2부터 시작한다는 요게 핵심이에요. i의 초기값은 2부터 두 번째 놈부터 끌어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i는 계속 2씩 증가하죠? 자, i는 계속 2씩 증가하면 돼요. 따라서 순서도 대충 그려보자면 i의 초기값은 2를 받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i는 i 플러스 1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물론 선증가라면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선증가라면 1이 된다면 여기서 2번지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후증가라면 어쨌든 i가 2가 돼서 처리하고 끝나면 i를 1 증가시켜서 계속 i 값은 증가돼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 j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j 값은 항상 i-1번지에서 시작하죠. 그죠? i-1번지에 시작하죠. i-1번지. 그래서 j 값은 어떻게 됩니까? 1씩 감소해 나가죠. 그러면 j는 초기값을 얼마를 받으면 돼요? i-1번지를 초기값을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j값은 어떻게 될까요? j는 j-1로 계속 1씩 감소해 나가면 되겠죠. 됐나요? 전체적인 순서도가 막 조각조각 이제 들어오시죠. 그죠? 아, i는 2번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1씩 증가해 나가면 되는 거고 j는 비교되는 j는 i 이전 놈부터 i 이전 놈이니까 i-1이죠. i-1값을 초기값으로 받아서 계속 j는 j-1에 나가면 계속 그죠? 예를 들어 i가 5일 때 j는 초기값을 4를 받은 다음에 j는 j-1을 수행하면 3번지, 2번지, 1번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거. 배열의 값과 키 변수의 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배열의 값과 키 변수의 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키 변수 값과 A 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하는데 만약에 더 크냐라고 물어서 배열 공간의 값이 만약에 더 클 때는 그때는 A 배열의 J번지 값을 다음 자리로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키 변수 값이 더 큰 경우죠. 그죠? 키 변수 값이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키 변수 값을 어디다 갖다 넣으면 된다? 그렇죠.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에 갖다 넣으면 된다. 끝났어요. 요게 삽입정렬 원리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죠? 자, 키 변수로 끌어낸 값하고 A 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했더니 배열의 값이 더 크더라. 그러면 그 배열의 큰 값을 다음 자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꾸로 키 변수 값이 더 크더라 그러면 그 키 변수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갖다 넣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 끝났어요. 이걸 그냥 순서대로만 만들면 끝난 겁니다. 뭐 더 볼 것도 없고 바로 그냥 기출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2006년 2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만 저하고 함께 살펴보고 자, 나머지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워크시트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봤더니 20명 학생의 토익 성적을 입력받아서 삽입정렬로 정렬을 수행하는 순서도를 완성하랍니다. 자, 순서도를 봤더니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냥 간단하죠. 이전에 우리가 토 나오는 그 선택정렬이나 버블정렬의 이상한 문제들 그런 순서도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실력이 이제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죠? 아하.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잘 보세요. i의 초기값을 2를 줬네요. 왜 2로 줬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번 지놈부터 끌어내야 되니까 i는 당연히 2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 i 번지 값을 키 변수로 뺐어요. 그러면 이 순서도를 한번 디버깅하면서 제가 정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쭉 보니까 변수가 i 변수 쓰였고 j 변수 쓰였고 키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토익 계약자를 써서 to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이 있네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 표현하자면 지금 토익이라고 하는 배열에 20번지까지 있겠지만 우리는 5번지까지로 줄였어요. 자, 지금 점수가 이렇게 무작위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놈들을 이제 정렬을 해야 돼요. 근데 키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 i 변수와 j 변수가 있어요. 그럼 순서도대로 그대로 돌려볼게요. i의 초기값이 2를 줬죠. 자, 따라서 i의 2를 초기값으로 줍니다. 토익 배열의 i 번지 값을 키로 옮기랍니다. 요 놈을 1로 옮기란 소리죠. 자, 따라서 토익 배열의 i 번지, i는 2니까 2번지의 값 70이라고 하는 값이 키 변수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게 이 소리죠. 그죠? 자, 토익 i 번지 값을 배열의 i 번지, 2번지의 값을 키 변수로 복사하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70이라는 값이 키라는 변수로 복사돼서 값이 70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j는 i-1. 당연하죠. j는 i 이전 놈부터. 자, 따라서 j는 i-1이니까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키 변수의 값과 토익 j번지 값을 비교해서 더 크냐를 물었어요. 자, 키 변수에는 70이 있고 토익 j번지, 1번지, 토익 배열의 1번지 값은 100입니다. 얘는 70이고 얘가 100이에요. 배열값이 더 크죠. 다시 말하면 이놈이 더 크죠. yes로 가요, no로 가요? 그렇죠. yes로 오죠. 자, yes로 오면 자, 70을 끌어낸 거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2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이 정답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j는 i-1을 초기값으로 받았죠. 여기서. 그러면 j값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j-1이 수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j는 j-1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아하, 여기 보이네요. j는 j-1. 그러면 2번 정답이 뭐겠습니까? 2번 정답은 j는 j-1. 2번을 이걸 못 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j가 i-1 초기값으로 잡고 그리고 j는 비교되는 값이 예를 들어서 i 값이 4다 그러면 j 값은 3번지부터 시작해서 2번지, 1번지. 따라서 j는 j-1. 2번 정답 j. 거저먹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어쨌든 토익 j번지 값을 끌어냈으면 키 변수와 비교했더니 더 큽니다. yes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얘를 이리로 밀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얘가 j번지니까 얘는 j 플러스 1번지죠. 자, 따라서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라. 바로 그놈이 요놈 아닙니까? 자, 토익 j 플러스 1은 여기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토익 j가 들어오겠죠. 자, 토익 j. 자, 따라서 토익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라. 따라서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이놈을 이리로 밀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100이 이리로 밀리겠죠. 자, 이때 복사의 개념입니다. 자, 70이 지워지고 100이 여기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70이라는 값은 키 변수로 끌어냈으니까 상관없죠. 자, 계속 돌아갑니다. j는 j-1을 해라. 자, 따라 j 값이 1에서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j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죠. j 값은 0이 됐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자, 따라서 노방향으로 나갑니다. 노방향으로 나왔더니 토익의 j 플러스 1번지는 하고 여기 3번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토익의 j 플러스 1번지라고 하는 놈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j가 몇 번, 얼마예요? j가 0이 됐죠, 지금? 자, 아까 1이었는데 여기서 j-1 돼서 0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럼 j 값은 0인데 토익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라고 하면 1번지가 되는 거죠. 0에다가 1을 플러스 하니까. 아하, 그러면 1번지면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죠?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익의 j 플러스 1번지는 토익의 1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지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100을 1로 밀었으니까 얘가 1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번에 들어갈 정답이 뭐겠습니까? 키가 되는 거죠. 키. 3번 정답은 키. 키 변수의 값 70을 j 플러스 1번지. j가 0이니까 j 플러스 1번지면 1번지죠. 1번지에 70을 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두 놈이 정렬이 끝났잖아요. 오케이? 아하. 자, 그럼 여기 i는 뭐가 와야 될까요? 이제 다 끝났죠, 1회전.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끌어내서 자 100을 밀었고 여기다 넣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데이터 끌어내야 되니까 i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i가 2에서 그렇죠 3으로 바뀌어야죠. 그럼 i가 2에서 3으로 바뀌려면 i는 i 플러스 1. 너무너무 쉽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끄떡끄떡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i는 얼마까지 가야 돼요? 20개의 데이터를 정렬해야 되니까 i를 20과 비교해야 되니까 5번 정답 i. 거저 먹는 거죠.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가 답을 찾는 과정을 디버깅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도 삽입 정렬에 대한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있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냈으면 이제 기분 좋게 디버깅하면서 우리가 찾은 정답에 이상이 없는지 검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i가 i 플러스 1 돼서 i가 3이 됐어요. 그러면 20보다 작으니까 노로 해서 돌아오겠죠 1위로?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토익의 i번지 값을 키변수로 빼랩니다. 그러면 i가 지금 3이니까 3번지의 값 90. 요 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니까 이놈을 키변수로 빼란 소리죠. 오케이? 아하. 자, 그 다음에 j는 i-1이니까 j 값이 지워지고 i가 3이니까 j는 또다시 2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토익 j번지, 토익 2번지 값과 키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요 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니까 2번지 값 요 놈과 비교를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키변수 값 90과 배열의 값 비교했더니 이놈이 더 크네요. 이놈이 더 크죠, 그죠? 자, 따라서 yes가 되니까 토익 J번지를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리래요. 자, 확인해 봅니다. 그럼 요 놈이 어디로 밀려가요? J번지 값이 J 플러스 1번지로 요 놈이 100이 1위로 밀려가겠죠. 그리고 나서 J는 J-1하니까 J 값이 2에서 1로 바뀝니다. 자, J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같으니까 yes로 돌아와서 1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 토익 J번지. J가 1이 됐으니까 이번에 요 놈하고 비교했으니까 요 놈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1번지 값 70값 비교합니다. 토익 J번지는 70이고 얘는 90입니다. 그럼 보세요. 키변수 값이 이놈이 더 크죠? 따라서 yes가 아니라 노 방향으로 가니까 건너뛰어서 1위로 넘어옵니다. 1위로. 자, 1위로 넘어와서 바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키변수 값을 토익 J 플러스 1번지에 넣어라. J가 지금 1이에요. 그럼 J 플러스 1이면 얼마입니까? 2번지죠. 이 90이라는 값을 2번지에 넣으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70, 90, 100. 맞게 돌아가고 있죠. 자, 계속 디버깅 합니다. 요놈 실행했으니까 i를 i 플러스 1하랍니다. 여기서 바로 i 값이 1 증가돼서 4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놈 80이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니까 i가 1 증가돼서 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i는 20보다 크지 않으니까 노로 돌아와요. 자, 돌아오면 토익 배열의 i번지 값, 4번지 값을 키변수로 빼라고 했으니까 4번지의 값 80이 키변수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됐죠? 그러면 이 80이라는 값하고 요놈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j는 i-1부터 시작합니다. i가 4니까 j 값은 다시 지워지고 i-1이니까 3번지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놈 끌어냈으니까 비교될 놈은 요놈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토익 j번지 3번지 값과 3번지 값 100입니다. 그 다음에 키변수 값을 비교했더니 이놈이 더 크죠, 지금? 얘는 80이고 얘는 100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를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j번지 값을 j 플러스 1로. 100이 1위로 밀리죠. 그리고 나서 j는 1 감소하니까 2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2가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 돌아오죠? 돌아오면 토익 j번지, 다시 말해 2번지죠. 2번지 값 90하고 그 다음에 키변수 값 80을 비교합니다. 또 얘가 커요. 이제 순서도 안 봐도 되겠죠? 요 놈이 크니까 얘를 밀어버리죠. j 플러스 1번지로. 그리고 나서 j 값은 1 감소해서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토익 1번지, 배열의 1번지 값과 키를 비교합니다. 저희가 1이니까 1번지 값 70하고 키변수 값 80을 비교했어요. 이번에는 키변수가 더 크네요. 그죠? 자, 따라서 yes가 아니라 노방향으로 건너뛰죠. 노방향으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왔더니 어떻게 하래요? 키변수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넣으랍니다. 자, 따라서 j 값이 1이니까 j 플러스 1번지는 2번지가 되죠. 키변수 값을 2번지 여기에다 갖다 넣으라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어차피 100 옮겼고 90 옮겼으니까 80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70, 80, 90, 100. 오케이. 자, 마지막 4회전 들어갑니다. 자, 4회전 들어갈 때 이제 마지막 5번째 60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해야 될 테니까 자, i가 5로 바뀌죠. 자, 여기서 i가 5로 바뀝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죠? 자, 돌아오면 5번지 토익 배열의 5번지 값을 키변수로 빼라. 자, 따라서 5번지 값 60이 키변수로 옮겨와요. 그럼 비교는 이제 4번지부터 해야 되니까
J는 I-1 초이값 받죠. 5니까 J는 4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빠르게 갈게요. 4니까 4번지랑 비교합니다. 4번지가 크네요. 이놈 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J는 3번지가 되고 3번지랑 비교합니다. 자, 3번지랑 비교했더니 또 90이 또 커요. 그죠? 60보다 90이 크니까 또 90을 또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J는 2가 됩니다. 2번지 값 80하고 비교했는데 또 80이 커요. 80도 J 플러스 1번지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J는 1이 됩니다. 자, 1번지 값 70하고 비교했는데 또 이놈이 커요. 그죠? 그러면 J 플러스 1번지, 2번지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J 값은 0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J는 J-1 대 0이 됐어요. 그러면 J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여기서 노로 나가버리죠. 이제 끝났어요. 나가버리면 키 변수를 J 플러스 1번지로 넣으랍니다. J가 0이 됐는데 J 플러스 1번지는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키 변수 값 60은 1번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0, 70, 80, 90, 100. 아하. 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세요. I는 2부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I는 20까지 간다는 거. 그죠? 삽입정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놈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 놈을 끌어내서 키 변수로 옮겨버려요. 키 변수로 옮겨버린 다음에 J는 I 이전 놈부터가 되니까 I-1을 초기값으로 받아요. 그리고 J는 J-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지까지 가야 되니까 1일 때까지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 배열의 J번지 값하고 키 변수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배열 공간의 값이 더 크면 그러면 그 값을 다음 번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하.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키 변수 값이 더 크다 그러면 그 키 변수 값을 J 플러스 1번지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정렬, 삽입 정렬이 완벽하게 끝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병합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아마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그냥 눈으로만 풀어보시고 이 답을 지금 순서대로 외웠기 때문에 그냥 기출문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냥 외운 거 가지고 풀지 마시고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정확하게 데이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 5개 써놓으시고 그 돌아가는 과정을 쭉 한번 디버깅 하시면서 완벽하게 삽입 정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렬 마지막 병합 정렬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33강에서 2강입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강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